평일 낮 주유소에 차량이 줄지어 섰습니다. 평균보다 싼 가격에 일부러 검색해 찾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쓸데없이 다니는 걸 좀 줄인다거나 하는 그런 건 있죠. 키로수도 감안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주유소를 검색을 하고 한 6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7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거래처 이동 간에 장거리 이동 간에 이제 차를 사용하다 보니까 오늘 오후 6시 기준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64원으로 2,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전국 평균도 1,920원을 넘었습니다. 이렇게 오른 기름값은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라 3개월 만에 오름폭을 키웠는데 석유류가 9.9% 올라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경유가 17% 급등해 가장 상승폭이 컸고 등유가 10.5%, 휘발유도 8% 올랐습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그나마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했습니다. 문제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면서 이달 물가가 더 뛸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항공료 위주로 아마 상승 요인이 발생할 걸로 보이고요. 환율이나 아니면 물류비 상승 등의 복합작용으로 인해서 아마 수입 농축 수산물 같은 경우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조기 종전이 되더라도 피해 복구나 비축유 확보 경쟁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전쟁 이전인 6, 70달러 수준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예상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충남 공주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종화 씨는 요즘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고추와 참깨, 모종도 심어야 하는데 흙 표면을 덮는 농업용 비닐 가격이 오르고 구하기도 힘들어진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어쨌든 비닐류가 못 구하면은 재배 끝입니다. 어떻게 해요? 30%고 50%가 오를지 지금 그 예상하는 거예요. 농자재를 파는 지역 농협을 찾아가 봤습니다. 전쟁 전보다 재고량이 떨어졌지만 물량은 확보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끼리 자재 현황을 공유하며 비상 대응에 나선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비닐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불안감에 비닐을 미리 사두려는 농가들도 늘고 있어 가격이 오르고 일부 수급 차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급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수준으로만 살도록. 그런데 농가 단위에서 좀 더 많이 사가려고 하면은 월 말쯤 되면은 부족해질 수 있죠. 달걀 납품도 비상입니다. 달걀 30개를 종이로 든 판에 담은 뒤 플라스틱 덮개로 덮고 끈으로 묶어야 하는데 이번 달 들어 덮개 가격은 6%, 포장용 끈은 17% 넘게 올랐습니다. 가뜩이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달걀 수급이 불안정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부자재 같은 경우가 오는 것도 좀 불안정하고 금액이 올라가고 생산자들 계란 가격도 올라가고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힘든 거죠. 농산물 생산비 상승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밥상 물가를 위협하게 됩니다. 정부는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농산물 공급 물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격 상승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최희선입니다. 석유시장 애널리스트이자 시장조사기관 코모디티 컨텍스트 설립자 로리 존스턴은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인터뷰에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석유 수급 충격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충격이 너무 커서 석유 시스템이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까 봐 두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최근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 인터뷰에서도 중력이 갑자기 10분 동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극단적 상황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선물 시장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102.22달러, 서부 텍사스 원유는 90.32달러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은 두바이유 가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지 않으면 두바이유의 천문학적인 가격이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 원유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라크 등 걸프 산유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출길이 막혀 유전 가동을 아예 중단한 상태입니다. 생산 중단된 원유량은 하루 1,000만 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 달합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이 중단된 원유도 하루 2천만 배럴로 전체 공급량의 5분의 1에 육박합니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하루 450만 배럴, 당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가 부족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존스턴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100만 배럴의 공급 부족이 빚어졌는데 지금은 하루 2천만 배럴의 원유 공급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티 비롤 IEA 사무총장도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돼 당장 내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돼도 원유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거라는 점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존스턴은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냐는 질문에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수준으로 정말 끔찍해질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